네, 이번 시간은 주제 31번 항일의병 투쟁입니다. 의병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활동인데요. 저희는 오늘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이어지는 그 큰 흐름을 살펴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의병이 지니는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의병은 을미의병인데요. 을미의병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을미년에 일어났었던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의병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을미개혁 중에 이루어졌었던 단발령이라고 하는 조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을미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시면 유인석과 이소은과 같은 유색들이 주도를 했고,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농민 세력들과 그리고 일반 농민들까지 합류를 해서 주로 유색들과 농민들이 함께 이루어냈던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을미년 당시 활동했던 주된 활동 내용들을 보시면 친일 정권을 처단하거나 일본의 전신선을 절단하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을미의병이 해산하게 된 이유는 아관파천 이후에 단발령이 폐지되면서 일단 두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해소되어서 불만이 좀 누그러진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해산 권고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서 일단은 자발적으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농민들 일부는 을사의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활민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잠깐 구성을 하게 되는데, 활민당이 조직된 배경은 농민들이 만든 단체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품었던 생각을 해보면 곡물 문제입니다. 이 당시 곡물의 유출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것에 불만을 품으면서 활민당이라는 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곡물은 왜 유출됐을까? 바로 조일 무역규칙에서 곡물의 수출을 규정하였으나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제한 유출이 시작됐죠. 그러다 보니 조선 내부에서 유통을 해도 부족했던 쌀이 일본으로 다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조선 내부에서는 곡물의 유출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충청 또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활민당을 조직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활민당에서 발표했던 문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가지의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의 명칭은 대한삼인논설입니다. 활민당의 주장 13가지를 담은 문서고요. 그 중에서도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 쌀 수출에 반대하자, 금광의 개발을 허락해주지 말자, 철도 부설권을 넘겨주지 말자와 같은 위에 두 가지는 반봉건의 내용이고 아래 두 가지는 반외세의 내용이죠.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을 지니는 문서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4년여 만에 짧은 활동을 끝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들을 구성했었던 농민들과 기존의 의병을 구성했었던 유생과 농민들이 다 같이 을사의병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을사의병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뭘까? 을사병이니까 을사늑약의 체결이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직 관료였던 민종식을 비롯해서 유생 출신이었던 최익경, 그리고 이 당시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신돌석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평민 출신의 사람도 의병장으로 활약을 했네요. 그렇죠? 이들의 주된 활동은 을사조약의 폐기를 주장하거나 친일 내각의 타도를 주장하면서 활발하게 을사의병 활동을 전개했고, 이 의병 활동의 결과로 의병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이 정미의병이 가장 폭넓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었던 의병 활동이고, 전국에서 발생을 할 만큼 굉장히 대규모의 의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미의병이 발생했었던 원인을 보시면 일단 정미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고종이 퇴위당했던 이유는 바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빌미였죠. 그리고 정민현에 체결되었었던 정미 7조약, 다른 이름으로는 한일 신협약의 비밀 부속박서의 내용 중에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것에 불만을 품으면서 유생들, 농민들 뿐만 아니라 역대급으로 각계각층이 참여를 하여 상인, 노동자, 학생, 심지어는 이 군대 해산의 영향 때문에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군인이 의병에 가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력이 향상됩니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유생들이나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에 비하면 훨씬 차원이 높은 무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조직력이 강화됩니다. 군인들은 단체로 약간의 훈련을 받고 한꺼번에 이동을 하고 같은 동작으로 연습을 하는 등 굉장히 조직력이 우수한 집단이죠. 그래서 그들이 훈련했던 방식을 이들에게 적용시켜서 군인처럼 훈련을 받게 되니 조직력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수해진 조직력과 전투력을 바탕으로 정미의병이 전개되게 되는데, 정미의병 당시에 유생의병장들이 주도가 되어서 연합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연합부대의 명칭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13도 창의군이에요.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은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군사장은 허위였습니다. 사람 이름이 사료 속에 힌트로 제공되기도 하니까 사람 이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들의 주된 활동은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양주 지역에 집결을 해서 어떠한 작전을 전개하기도 했냐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동대문 밖 30리 되는 지점까지만 진격을 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제 진격을 했었던 장소, 그게 바로 사료 속에는 동대문 밖 30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점이 오늘날의 도로명 주소로 왕산로예요. 왕산로. 왜 왕산로냐면 이 왕산이 바로 이 허위의 호예요. 호. 퇴계 이황 하듯이 왕산 허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허위가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벌였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침투했던 지점, 그 지점이 지나고 있는 오늘날의 도로명도 이렇게 왕산 허위를 기리면서 왕산로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지만 실패로 끝이 났고, 야심찬 이 작전이 실패한 이후에는 정미의병이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벌어지는 대대적인 의병은 사실상 끝이 나게 되는데, 유독 한반도에서 한 지역만 계속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남 지역이에요. 호남 지역에서는 유색 출신의 전해상이나 또는 머슴 출신의 안교원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항일 투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 지역은 의병이 사라졌는데 남한 지역,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의병이 계속 발생하게 되자 그들을 뿌리 뽑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였던 대대적인 작전이 무엇이냐? 바로 남한 대포벌 작전입니다. 호남 의병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자 일제는 남한 지역에서 의병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들여서 탄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토벌을 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벌였고요.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의병들은 초토화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생존하게 된 일부 의병 세력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반도는 굉장히 이제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한 의병 세력들은 추후에 독립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험생 시간에 3월 초에 배웠을 텐데요. 넘어가서 6번에 항일 의병전쟁의 의의랑 한계를 보시면 지금까지 배운 의병 운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요. 일제강점기에 무엇으로 계승되게 되냐면 무장 독립전쟁으로 계승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동했겠죠. 그래서 이동한 이 시점은 아마도 1910년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동을 해서 이때의 의병 세력들이 서간도, 북간도 또는 연해주와 같은 이러한 지역에 정착하고 집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단체도 만들고 군사훈련도 실시하면서 세력을 규합했겠죠. 그렇게 준비가 끝났을 때 1920년대가 되면 드디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무장독립전쟁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것들이 20년대에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 번만 더 떠올려 볼까요? 서간도 지역에서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졌을까? 1910년대 무렵에 경학사, 부민단, 한쪽교 그렇죠. 그리고 서로분정서, 신흥강수소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신흥무관학교 이런 식으로 서간도에서 활발하게 단체들이 만들어졌죠. 이걸 주도했던 게 이시영, 이회영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북간도 지역에는 어떠한 단체들이 있었을까? 용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전, 서수, 명동학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옆쪽에 대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중광당도 조직이 되었죠. 중광당이 추후에 북로분정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위로 넘어가서 연해주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연해주인데 이쪽에서는 성명회, 권업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뭐 대한광복군 정부나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그 이후에 준비가 끝난 다음에는 20년대 봉오동 청산리와 같은 무장 독립전쟁으로 계승된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일 의병전쟁의 한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일부 양반 출신 의병장들이 차별적 신분의식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13도 창의군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은 배제한 채 유생 출신의 의병장들이 주도가 되어서 연합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분제는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아직도 상류의식이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적 신분의식이 남아있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17년 수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왕제를 복위시켜라. 외교권을 돌려놓아라. 통관부를 철거하라. 군대시설의 자유를 회복하라. 왼쪽에 적혀져 있는 이 네 가지 요구사항은 자료 7번에 수록했듯이 허위가 통관부에 요구했던 요구사항들 중에 일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13도 창의군의 군사장 허위가 사람들을 이끌고 통관부를 무너뜨리고 한일신협약을 파기하고자 했다라고 하면서 13도 창의군의 활동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에 있는 서울진공작전이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료들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 보시면 을미의변과 관련된 사료죠. 첫 번째 줄 끝에 국모의 원수, 바로 을미사변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줄 임금께서 머리를 깎이시고 단발령을 상징하고요. 마지막 줄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카락을 깎았으니 마찬가지로 단발령을 의미합니다. 줄 쳐보시면 유인석이라는 인물명도 보이기에 을미의병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료 2번 잠깐 넘어가서 자료 3번 보겠습니다. 부호들의 곡식을 빼앗아 곡식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조직했던 단체 바로 활빈당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료 4번 보시면 대한삼인논설 13조목이라고 해서 활빈당에서 발표했던 문서가 들어있죠. 그래서 5조에 보시면 뭐 방공령을 실시하자라고 하면서 곡물의 유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고 8조 금광채굴을 금지하자 9조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으로 하자 토지 균등분배 이야기하고 있고 10번 고가의 앙등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곡물의 가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13조 보시면 다른 나라에게 철도부설권을 넘겨주지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이러한 내용들이 서류 속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을 지니는 사료였고요. 넘어가서 자료 5번 보시면 첫 번째 줄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 여기에 밑줄 치고 이것이 가리키는 조약의 명칭을 써라 라고 한다면 을사늑약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을사늑약에 반발하면서 일어났었던 최익현이 일으켰던 을사의경 사료고요. 자료 6번은 첫 번째 줄 7월 이후 황제의 자리까지 빼앗아라고 하면서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하면서 벌어졌었던 정리의견과 관련된 사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7번은 허위가 통감부에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인데요. 태왕제를 돌려놓을 것, 외교권을 돌려놓을 것, 통감부를 철거할 것, 일본인 관리로 임명하지 말 것, 형벌권 자유를 회복할 것, 군대시설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면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그리고 한일신협약 두루두루 다양한 요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 구분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8번 첫 번째 줄 군사장은 바로 군사장이었던 허위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허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군하였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는 서울 진군작전을 서술하고 있고요. 세 번째 줄 끝에 보겠습니다. 동대문 밖 30리 되는 곳 제가 필기해드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이 지점이 왕산로라는 명칭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었던 최고의 장소다. 기억해 주시고 자료 9번 넘어가겠습니다. 집집마다 뒤져서 조금이라도 의병의 혐의가 있으면 탄압을 했다. 즉 남한 대토벌 작전을 묘사하고 있는 사료입니다. 마지막 10번 맥켄지가 본 의병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중 셋은 날품팔이 노동자다. 근데 오른쪽에 서 있는 영리하게 보이는 젊은이는 부사관이다 라고 하면서 의병 집단 내에 부사관이라는 군인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맥켄지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의병 집단은 최소 군인이 합류한 정리의병식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맥켄지는 영국의 기자였고 의병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남긴 이러한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가 의병을 공부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남아있고요. 두 번째 사료 같이 보겠습니다. 인터뷰인데요. 언제 전투를 했습니까? 오늘 아랫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싸우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요 사료 내용이 제가 뒤이어 재생 목록에 넣어놓은 이제 미스터 션샤인 속에서 그대의 대사와 장면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사실 수업에서 틀어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뒤에 그냥 재생 목록에 이어서 영상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자, 마지막 자료 2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성 의병장 윤희순인데요. 최근 교과서가 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서 점차 여성사의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여성사뿐만 아니라 역사적 위인, 인물들 중에서 이 여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추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윤희순, 모든 교과서에 들어있는 의병장 중에 한 명이고요. 작년에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외눈대장 보거라라는 경문을 썼고 안사람 의병가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노랫말로 쉽게 항일 의병의식을 깨우쳤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여성들 30여 명으로만 구성된 안사람 의병대를 조직해서 군사훈련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인 김태리가 연기한 고혜진 역할, 바로 그 사람을 이제 그 가상 인물을 만들 때 실제 윤희순을 많이 모티브로 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혜진이 총을 연습하는 장면, 군사훈련을 받는 장면 전부 다 윤희순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줄, 안타까운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윤희순과 가족은 만주로 이주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숨졌고 세 아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떠다니면서 항일투쟁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병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